미엘비님, 역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혼 시 아내도 남편도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게 된 건데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인 아이가 상대와 친하게 지내는 부분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편가르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?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세 번째 엄마 아빠 정신건강 챙겨야 되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거기서 김희애가 계속 술 마시잖아요. 네. 맛있겠더라고요. 알코올 아니 맛은 있겠더라고요. 네네 비싼 술만 마시죠. 예, 예. 아, 그랬어요? 아, 근데 정말 아이 앞에서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너무 뚝뚝뚝 드러내고 우울을 드러내고 한숨 쉬고 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쁘게 보였어요. 임상심리 전문가들 눈에는. 그죠? 그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? 그러게요. 아직 안 봐서. 뭐 네. 그러게요. 뭐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상대가 별로라도 이혼은 힘듭니다. 예. 그렇죠. 네네 그 누구랑 뭐 살아도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. 되게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기 인생에. 그죠? 그럼요. 그러니까 네. 완벽한 자기 인생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.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봤었는데, 네.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이거 자체가 상당히 비합리적인 신념 아닌가요? 자의식 과잉이죠. 자의식이 너무 과잉해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본인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굉장한 자의식, 웅대한 자의식. 난 이러면 안 되고 나는 꼭 결혼 생활도 완벽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.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본인이 실패할 수도 있죠. 그걸 이제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승승장구했었던 것도 있죠, 사실은. 거기 극 중에서. 그죠? 너무 거기 이혼하는 과정에서 좀 저는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. 뭐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랑 헤어지고 상간녀한테 갔다가 또 엄마한테 돌아왔고 상간녀라고 부를게요. 네네. 갔다가 뭐라고 상간녀라고 부르면 안 돼요? 돼요. 아 그래요? 네,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. 멋있다. 멋있어. 나 이런 거 좋아해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상간녀한테 좀 갔다가 산만해서 지금 네, 상간녀한테 갔다가 다시 이제 엄마랑 사랑을 나누는 뭐 장면을 목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엄마가 그리고 뭐 동네 아저씨랑 또 갑자기 연애를 한다고 나가기도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. 잘못됐죠. 정말 잘못된 양육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어요. 여기 이제 그 윤공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와중에 또 편가르게 하고 외도까지 아이가 알게 된 사실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 선생님 혹시 의견 궁금합니다. 아이가 그 부모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. 어떤 식으로든. 네. 그러면은 다른 부모가 취해야 될 행동이나 혹은 이 아이의 마음가짐. 왜냐면 사실 아이라고도 하지만 대학생들도 많이 알아요. 많이 알게 되죠. 대학생들은 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부모님들 외도하는 거 되게 빨리 알아요. 이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나 뭐 아니면 다른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게 있을까요? 뭐 메시지라기보다 저는 이게 몇 케이스를 본 경험을 보면은 부모님이 외도를 하시면서도 심지어는 자기 외도를 막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자식한테 자기 편을 들라고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.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걸 거절을 못해요. 그래서 어느 쪽에 서야지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뭐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을 되게 악마화하던가 아니면은 또 그걸 막 이해하고 저쪽 편을 들게 되는 그 자세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실은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쓰리시겠죠. 뭐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된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이에게 안정을 주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이를 좀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요. 이제 사람들이 부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떤 안 좋았던 부부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혼을 잘 할 수 있게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고 결정이 났고 서로 갈등이 심화돼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이제 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양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.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부 상담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
덧붙이자면 그 가장 상담을 받아야 되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아이가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요.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관찰학습, 모방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옆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화를 잘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많은 연구들이 아이한테 제공하는 정서적인 지지, 온화함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이후에 아이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니까요. 아까 최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지지 너무 중요하고 저는 그건 강조하고 싶어요. 그걸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일단은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다. 그러니까 내가 성인으로서 맞은 그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그 유책 배우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고 우리가 알아서 일단 해결할 일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너한테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겠다.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너의 눈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네가 편안하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해서도 되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가 그러지 않은 존재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조금 받아들이자.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많은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모를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자기가 행동을 해서 부모 이혼을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. 예, 그냥 아이를 좀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실제로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많은 연구들 보면 결국은 그렇게 갈등을 보여주던 집의 아이는 나중에 결혼을 해도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싸움에 끌어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.